네, 이번 시간에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지스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레지스터는 프리플랍 그리고 컨비네이셔널 게이트, 프리플랍과 게이트들로 구성되는 어떤 어, 모듈, 부품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뭐냐면 데이터 프로세싱 타스크를 한다. 뭐 데이터 처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레지스터라고 하면 어, 바이너리 정보, 바이너리 인포메이션을 저장하는 바이너리 셀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일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 또는 이제 자리 이동, 뭐 한 비트씩 shift right 또는 한 비트씩 왼쪽으로 자리 이동, left shift, right shift, 이와 같이 단순한 데이터 처리 연산,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역할을 주로 하는 음, 일종의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니까 여러 개의 프리플랍과 게이트들로, 이 프리플랍을 제어하기 위한 몇몇 게이트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가 사용되는 예를 이 그림에 나타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메모리는 각 주소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즉 워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각 주소에. 그러려면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하죠. 어드레스가 필요하죠. 어드레스가 필요한데, 그 어드레스를 공급하려면 레지스터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주소, 메모리의 주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드레스의 폭이 16비트다. 그러면 16비트 레지스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레지스터에 일시 저장했다가 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메모리에 공급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드 오퍼레이션이다. 메모리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읽어내고 싶다. 그러면 어드레스를 레지스터로 공급하고, 그러면 메모리로부터 꺼낸 어떤 데이터도 어디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야 놔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엔 또 메모리로부터 꺼내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또 필요하고, 따라서 레지스터는 어떤 공급되는 어떤 데이터를 일시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데로 보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보낸다기보다 메모리에서 가져간다는 개념이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 이게 ALU가 되겠는데, ALU라고 하면 우리가 Arithmetic and Logic Uni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rithmetic 그러면 산술, 그러니까 ALU라고 하면 산술 연산과 로직, 논리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CPU 내에서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 그러니까 산술 연산이라고 하면 뭐냐면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는 연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등등 이런 것들을 산술 연산이라고 하고, 논리 연산은 우리가 배웠던 and, or, not, exclusive or 등등과 같이 0, 0 또는 1, 즉 true 또는 false 이런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는 연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CPU에서 이런 각종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이 ALU가 되겠는데, ALU에서는 P 연산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A 플러스 B 연산하고 싶다. 그럼 A하고 B를 우리가 P 연산자라고 하죠. 연산을 당하는 애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등 이거를 우리가 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LU는 최대 2개의 P 연산자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A 값을 레지스터 A에 저장하고 B 값을 레지스터 B에 저장을 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죠.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LU가 수행하는 연산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P 연산자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공급되고 여기 각종 제어 신호가 00000001이다. 그러면 이의 의미는 더하기 연산을 수행해라. 그러면 ALU는 A하고 B를 더해서 어떤 결과 Y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연산 결과도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 될 거고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레지스터가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 P 연산자도 역시 뭐 P 연산자를 메모리로부터 연산자를 하나 가져왔다. P 연산자를 그러면 메모리로부터 가져온 P 연산자 연산을 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A 값을 어떤 레지스터에 또 저장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시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공급되는 이 데이터를 로드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로드하는 기능 또는 이제 클리어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저장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카운터 레지스터에 비해서 카운터도 일종의 레지스터다. 카운터도 어떤 저장된 값을 갖고 있죠. 프리플랍하고 게이트로 구성되는 역시 카운터도 프리플랍하고 각종 게이트로 구성이 되죠. 그러나 카운터도 일종의 레지스터인데 얘는 특별한 타입의 레지스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리 정의된 순서대로 어떤 스테이트가 바뀌는 특별한 레지스터를 우리가 카운터라고 한다. 그래서 레지스터를 요약하면 어떤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일시 저장했다가 다른 데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시프트 연산도 수행을 하고 시프트 자리 이동 연산을 이야기합니다. 왼쪽으로 한 비트씩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시프트하는 연산도 하고 때로는 카운터의 역할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 부품 이거를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지스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병렬 로드 기능을 갖는 4비트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레지스터인데 4비트 레지스터다. 그러면 4비트 정보를 일단 저장할 수 있는 부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프리플랍들이 모두 동작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0이면 클리어가 0이면 모든 프리플랍들이 클리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클리어가 0이면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모든 프리플랍들이 0으로 초기화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클리어 단자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이면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외부에서 준비된 요 4비트 예를 들어서 0011이다 0011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다. 그러면 여기 D 프리플랍이니까 여기는 Q에는 0, 0, 1, 1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그림을 그린 게 왼쪽 그림인데 0011이 주어지면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이 내부의 프리플랍에 0011이 저장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급되는 어떤 4비트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 또는 필요한 곳에서 이 4비트를 읽어 가기도 하고 그럴 때에 이 레지스터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어떤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프리플랍을 이용한 삽입트 레지스터, 외부 데이터를 로드하는 기능을 갖는 삽입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RS 레치를 이용해서 레지스터를 꾸며보자. 여기 보면 마찬가지죠. 클리어가 0이면 모든 프리플랍들이 0으로 초기화 되겠죠. 프리플랍이 0이면, 클리어가 0이면 로드나 클락 단자에 관계없이 모두 0으로 즉시 0으로 클리어 된다. 자, 이번에는 클리어가 0이 아니고 1이고 클리어는 디세이블 돼 있고 로드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로드가 1이면 여기가 1이고 엔드 게이트에 나머지 하나의 입력에는 모두 1이 들어가네요. 1이 들어가고 여기는 I1, 여기는 I1 바. 다 똑같죠. 여기는 I2 바. 다 같은 규칙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I3, 여기는 I3 바. 여기는 I4, 여기는 I4 바. 그러니까 2라고 I1하고 AND 2라고 I1하고 AND 하니까 여기는 I1이 되고 여기는 2라고 I1 바하고 AND 하니까 여기는 I1 바. 마찬가지로 여기는 I2, 여기는 I2 바, 여기는 I3, 여기는 I3 바, 여기는 I4, 여기는 I4 바가 되겠네요. 이런 구조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RS 레치에서 S에 X가 가해지고 R에 RX 바가 가해지면 과연 Q는 뭐가 될 것이냐? 만약에 X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0이면 X 바는 1이니까 R은 1이고 S는 0니까 리셋 상태 0이 되겠네요. X가 0이면 0이 되고 만약에 1, 0면 어떻게 돼요? X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X가 1이면 X 바는 0. 따라서 S는 1, R은 0니까 셋 상태 1이 되겠네요. 결국 Q는 뭐랑 똑같습니까? X랑 똑같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셋 단자에 X가 가해지고 R 단자에 X 바가 가해질 경우에 출력 Q,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력 Q는 X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S, 그러니까 셋 단자에 가해지는 값을 취하게 된다. 어느 경우에 S하고 R에 서로 반대인 값이 인가될 경우에는 셋 단자의 변수값을 취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A1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RS 단자에 서로 반대인 값이 인가될 경우에 출력큐는 뭐가 된다고요? 셋 단자에 인가되는 값을 취한다. 즉 I1이 된다. 여기는 I2가 되고 여기는 I3가 되고 여기는 I4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외부에서 인가되는 요 삽입트 데이터가 요 레지스터의 내부에 로드 된다. 적재된다. 이런 기능을 갖는 거죠. 언제? 로드가 1이고 클리어는 디세이블 돼 있을 때. 그리고 로드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 맞춰서 동기화돼서 외부 입력을 로드된다. 클락이 포지티브 엣지, 여기는 네거티브 엣지네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 외부 삽입트가 로드 된다. 언제? 로드가 1이고 클리어가 1일 때. 그 다음에 클리어도 디세이블 돼 있고 로드도 디세이블 돼 있고, 즉 로드가 0이다. 로드가 0이면 로드가 0이면 요 엔드 게이트 입력 중에 하나가 다 0이니까 엔드 게이트 출력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RS 단자에 모두 00이 가해지니까 요 Q, A1, A2, A3, A4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SR에 모두 00이 가해지기 때문에. No change, 아무런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S하고 R에는 모두 0이므로. 자, 그래서 삽입트 레지스터, RS 프리플랍을 이용한 삽입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드 단자를 갖는 삽입트 레지스터인데 디프리플랍을 이용해서 꾸민 경우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리어가 만약에 0이면 클리어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클리어가 0이면 모두 즉시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0으로 클리어 되고요. 0으로 되고, 자, 만약에 클리어가 아니고, 즉 클리어는 디스에이블 되어 있고, 만약에 로드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드가 1이면 여기가 1이고 0이니까 0, 1, 여기 0이죠. 여기가 여기 1이 아니,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I1, 여기는 I2, 여기는 I3, 여기는 I4, 여기도 1이네. 자, 엔드 게이트 출력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고, 여기는 I1이 되고, 여기는 I1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0이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I2가 되고, 따라서 여기 I2. 마찬가지로 여기는 I3, 여기 0, I3. 그리고 0, I4, I4.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 D 단자의 I1, I2, I3, I4 값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결국 Q는 I1, I2, I3, 그리고 I4. 즉, 로드가 되겠네요. 언제? 로드가 1이고, 클리어는 디스에이블 되어 있고,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에, 즉, 로드가 1이고, 클리어는 1이고,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 외부 삽입들을 프리플랍에 로드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로드가 1이라면 이때 만약에 로드가 1이 아니라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0이라면 여기가 0이고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만 살펴보면 여기는 1이고 0이고 여기는 0, 1. 여기는 뭡니까? A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I1이지만 0이니까 엔드게이트 출력은 한쪽 입력이 여기 0이니까 0이 되고 이번에는 여긴 A1이 되고 이번엔 A1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A2가 되고 여기는 A3가 되고 A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클락의 엣지를 만나지 않든 간에 여기는 A1, A2, 클락의 엣지를 만날 때 A1, A2, A3, A4가 되고 클락의 엣지를 만나지 않으면 얘는 변함이 없고 결국 클리어도 디스에이블 되어 있고 로드도 디스에이블 되어 있으면 얘는 변함이 없다. 근데 요 구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요 구조를 AND OR와 여기 왼쪽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AND OR 구조인데 특이한 점은 한쪽에는 S, 한쪽에는 S 바가 가해질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보시면 이와 같이 AND OR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로드가 1이다. 1이면 여기가 0이 되고 따라서 한쪽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이렇게 되죠. 만약에 로드가 0이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죠. 이런 구조의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봅시다. 왼쪽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가해지는 경우죠. 한쪽엔 S 바가 가해진다. 그리고 나머지 입력을 우리가 A하고 B라고 하면은
그러면 y는 어떻게 되죠? y는 ASO와 ASO와 S와 B가 되는 거죠. 여기 잘못됐네. ASO와 S바 B가 되는 거죠. 이걸 다 했으면 y는 뭐가 됩니까? y는 ASO와 BS바가 되죠. 따라서 S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S가 0이면 y는 B가 되고, S가 1이면 y는 뭐가 돼요? A가 되죠. 이건 잘못된 식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몫의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단자 S의 값이 0이면 B를 취하고 1이면 A를 취하는 2 곱하기 1 몫으로 동작한다. 여기 살펴보면 되겠죠. 만약에 S가 0이면 S바는 1이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한쪽이 0이니까 0이 되고, 여기는 B가 되겠죠. 따라서 Y는 B가 된다. 만약 S가 1이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A가 되니까 Y는 A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AND OR 구조에 이런 회로가 있을 때, 만약에 이쪽에 이쪽에 X, 한쪽에는 X, 한쪽에 X바가 인가되고 있다면 얘는 2 곱하기 1 몫으로 동작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X가 1이면 이 별이 나타나고, X가 0면 이 세모가 나타나겠죠. 즉 뭐냐, 이런 엔더와 구조에서 한쪽에는 X, 다른 한쪽에는 X바가 인가되고 있다면 얘는 데이터 셀렉터, X가 0이면 X바가 연결된 쪽에 값이 나타나고, X가 1이면 X가 연결된 쪽에 입력이 출력이 나타난다. 즉 2 곱하기 1 몫이랑 같이 동작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딱 패턴을 보고 한쪽에 X, 한쪽에 X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몫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지금 배운 간단한 이런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순서 회로를 간단히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 회로의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입력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프리플랍으로 구성되는 어떤 레지스터, 일종의 이제 메모리, 어떤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출력을 결정하는데 이 입력도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의 값도 기여를 해서 여기서 각종 어떤 함수, 게이트들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었죠. 또한 현재 입력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음 상태에도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 회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조합 논리 회로 부분하고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는데, 이 레지스터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프리플랍들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상태가 저장이 된다. present state, 현재 상태가 레지스터에 저장이 됐다가 출력을 결정하는데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데 이 현재 상태가 기여를 하겠죠. 레지스터에는 현재 상태가 기억된다. 그 다음에 이 조합 논리 회로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입력과 현재 상태를 받아들여서 출력을 결정하고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컨베네이션을 조합 논리 회로 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현재 상태하고 입력을 이용해서 현재 상태하고 입력을 이용해서 다음 상태를 결정하고 출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순서 회로를 우리가 배웠고,
이 회로를 이와 같은 패턴을 변형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 고무줄놀이를 하는 거죠. 레지스터를 이쪽으로 당기면 이와 같은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되는데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지스터에는 현재 상태가 저장이 되고, 현재 상태하고 입력을 받아 가지고 이 조합 논리 회로 파트에서 출력을 결정하고 다음 상태를 결정해서 다음 상태로, 현재 상태가 다음 상태로 업데이트 된다. 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서 회로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죠. 현재 상태가 있고 외부 입력이 있다. 다음 상태는 이렇게 변화하고 출력은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순서회로 설계 시간에 배웠었죠. 뭐 어떤 JK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이러한 회로를 설계하시오. 그러면 여기에다가 JK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 대한 값들을 여기표를 참조해서 작성한 다음에 프리플랍의 상태를, 프리플랍의 각 입력 단자 그리고 출력에 대한 카르노 맵을 그려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해서 회로로 구해냈었죠. 근데 레지스터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순서를 쉽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입력, 다음 상태, 출력. 그 다음에 프리플랍에 여기표가 빠졌죠. 프리플랍 입력 컬럼이 빠졌죠. 그랬을 때, 자, 다음 상태하고 출력에 대한 함수식을 구해봅시다. 그 현재 상태를 우리가 A1, A2, 다음 상태를 A1, A2. 그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A1은 A1T고, 여기서 A1은 A1T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카르노 맵을 그려서 A1하고 A2, Y, 즉 다음 상태인 A1하고 A2에 대한 함수식,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함수식을 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상태는 이렇게 변화하고 A1, A2는 이렇게 변화하고 출력은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레지스터를 이용하자. 우리 여기 레지스터에 레지스터가 있는데 2빗 레지스터다. 두 개의 빗들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그걸 우리가 A1, A2 레지스터의 현재 상태를 저장하자. 현재 상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A1하고 A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간단한 레지스터에서 프리폴랍 두 개만 이용하면 이 같은 레지스터 구현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y는 뭐라고요? y는 a2에다 x를 곱한 거다. 즉 여기 a2 얘가 a1이 될 텐데 y2는 여기 a2에다가 x를 곱한 거다. 자, 다음 상태, 이쪽으로는 다음 상태가 들어가죠.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저장된 현재 상태가 나오고. 자, 그러면 A1의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A1하고 X바의 AND다. A1하고 X바의 AND로 이제 다음 상태가 업데이트 되고. 자, 그 다음에 A2하고 X하고 익스클루시브 A2하고 X의 익스클루시브 OR로 다음 상태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 회로를 레지스터로 설계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확정된 여기표에서, 확정된 상태표에서 프리플랍의 단자에 대한 값들을, 컬럼을 우리가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계가 가능하겠네요. 자, 이 그림이나 똑같은 거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 A1 다음 상태인 A1 플러스 A2 플러스, 플러스는 다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을 때 A1, A2 업데이트 되는 식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A1 X바 그리고 A2하고 X로 다음 상태가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Y는 A2X, A2하고 X하고의 AND다.
그래서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 같은 순서회로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순서회로다 그러면 메모리 파트하고 저업 논리 파트로 구성이 된다.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프리플랍들로 구성되는 부분하고 즉 레지스터하고 게이트들로 구성되는 부분이 있다. 을로 구성이 된다. 출력은 뭐에 함수냐? 여기서 레지스터에서 가져온 현재 상태하고 외부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된다. 그 또한 다음 상태, 레지스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다음 상태 역시 현재 입력하고 현재 상태에 의해서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순서 회로를 간단히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지스터하고 롬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보자. 우리가 롬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주수값이 인가되면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3 롬이다 그러면 8 곱하기 3 롬이다 그러면 요 디멘전이 8 곱하기 3이다. 즉 어드레스가 8개고 여기 얘가 일종의 어드레스가 되겠죠. 주소가 8개고 워드의 랭스가 3비트다. 하나의 주소에 어드레스 8개가 되고 하나의 주소에 저장되는 데이터, 그게 워드라고 그랬죠. 여기는 3비트씩 저장되는 거죠. 워드 랭스가 3. 그래서 8 곱하기 3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0, 1, 1이 가해지면 세 번째 얘는 10진수로 3이니까 세 번째 출력 라인만, 디코더의 출력은 오직 하나만 1이죠. 세 번째 출력 라인만 1이므로 이 1이 어디에 전달되냐? 여기에 전달되죠. 그러니까 1이고 얘는 00이다. 그래서 3번째에는 001이 저장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상태표와 같은 표가 주어졌을 때 얘를 레지스터하고 롬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보자. 자, 현재 상태, 입력, 다음 상태, 출력. 우리가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설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 프리플랍에 입력 컬럼이 없어졌죠. 자, 현재 상태, 입력, 다음 상태, 출력. 그리고 현재 상태하고 입력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다음 상태하고 출력이 결정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값이 사실은 현재 상태하고 입력이죠. 현재 상태하고 입력이에요. 따라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A1, A2, 그 다음에 입력을 나타내는 변수 X에 따라서 다음 상태하고 출력이 결정된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 사용된 변수가 2개고 그 다음에 입력에 사용된 변수가 하나니까 토탈 3개, 즉 8개의 모든 조합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000, 001, 즉 10진수로 0, 1, 2, 3, 4, 5, 6, 7 이렇게 변화하는데 얘를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하자. 메모리의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주소에 얘를 저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0번지에는 000을, 1번지에는 010을, 7번지에는 001을 저장하자. 아까 여기 봤다시피 3번지에는 뭐가 저장됐어요? 001이 저장됐죠? 그래서 3번지에는 001을 저장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1 예를 들어서 00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01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011이 들어가면 여기서 001이 나오겠죠? 001이 나온다. 이게 의미가 뭐예요? 다음 상태로는 001이 가고 여기 다음 상태가 되겠죠? 다음 상태로는 001이 되고 출력은 1을 내보낸다. 그래서 다음 상태는 레지스터로 들어가서 A1, A2가 이제 01이 아니라 00으로 업데이트 되겠죠. 그래서 순서 회로를 레지스터하고 롬으로 설계를 해라.
할 경우에 훨씬 더 간단하게 설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롬의 어드레스를 현재 상태하고 입력 변수로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롬으로 출력된 일부를 다음 상태로 취하고, 롬에서 출력된 값의 일부를 다음 상태로 취하고, 또 일부를 출력으로 취한다. 출력으로 취하면 우리가 레지스터하고 롬을 이용해서 순서 회로를 아주 간단히 설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롬을 이용해서 순서 회로를 설계하라는 얘기는 현재 상태하고 입력 변수를 어드레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하고 출력에 대한 값을 롬에 그대로 저장을 해라. 000이 0번지 000이 저장됐죠? 그러니까 여기 퓨즈를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죠. 여기 010이 저장돼 있으니까 0, 퓨즈 1, 0, 퓨즈 끊고요. 2번지에도 010, 0 끊고 연결하고 끊고. 이 같은 식으로 롬을 프로그램 해 놓으면 여기 있는 다음 상태하고 출력 값으로 얘를 프로그램 해 놓으면 우리가 순서 회로를 레지스터하고 롬을 이용해서 간단히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